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규헌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에듀윌에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강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에듀윌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저 얼굴 나옵니다. 자, 뽀샵을 얼마나 해놨는지 막 억승 적게 나와요. 자, 지난주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뭐 차의 종류 뭐 이런 것도 살펴봤고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살펴봤습니다. 보면서 욕도 좀 했죠, 그죠? 자, 이번 주에는 뭘 살펴볼 거냐면 형사처벌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형사처벌이 되는 기준은요, 형법 제 268조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죄가 있습니다.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법원에서는 이게 판결문에 적시를 하거든요. 적거는 적는데 운전을 하는 게 업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으로 먹고 산다 이게 아니고 운전이라고 하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중과실 혹은 가변과실 뭐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요거를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냥 업무상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게 이제 형법 제 268조인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걸 했다.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제3조 제1항 교통사고로 그렇게 사람 다치게 한 거는 처벌 안 한다. 이게 이제 교통법 제3조 제1항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다치게 한 건 처벌 안 한다. 그럼 죽게 한 거 그건 처벌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도주한 거 이런 나쁜 놈 이건 처벌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구, 불치, 난치 등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처벌한다. 그리고 아래에 열거된 12개 12대 중과실 사고, 과실도 아주 큰 과실, 그거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제4조 제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 안 한다. 제4조 제2항에 그 보험 또는 공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 안 하는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돼 있다고 처벌 안 하냐? 아니요. 그 위에 얘기 있잖아요. 죽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이런 거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 중과실, 사망, 도주 뭐 이런 거 아닌데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 안 하는데 보험에 가입 안 돼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처벌한다. 그래서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통상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종합보험 미가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인을 무한으로 들어두면 되죠. 이 사람의 몸값이 1억이다, 10억이다, 100억이다, 1000억이다 무한으로 들어두면 다 보상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대물은 의무가입 조건인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대인 무한, 대물 2천을 가입하면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가입돼 있으면 뭐 자손, 자차 이거 가입된 여부하고 상관없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12대 중과실 사망 이런 거 아니면 그러면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니까 처벌은 안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의가 들어왔어요. 대인을 1억 가입한 거예요. 1억. 지금 현대해상은 대인이 무한 아니면 미가입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대인을 3천만 한도, 5천만 한도, 1억 한도, 뭐 무한 뭐 이렇게 한도를 설정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언제부터 무한만 있는 걸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현대해상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고객 중에 대인을 안 넣었으면 안 넣었지. 책임보험만 넣고 안 넣었으면 안 넣었지. 대인 2를 무한이 아닌 뭐 5천만 한도, 1억 원 한도로 넣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게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넣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무한 아니면 미가입으로 버튼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런데 다이렉트에는 있나 봐요. 이분이 보험료를 좀 아끼고 싶었나 봐요. 그래봐야 사실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대인2를 1억 가입한 거예요. 1억 원 한도로 가입을 한 거예요.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경찰이 보니까 대인 무한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중과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어요. 하고 조사 딱 해가지고 넘겼어요.
뭐 벌금 정도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넘겼어요. 근데 검찰에서 검사가 뭐라 했냐면 재지위를 내린 거예요. 검찰 지위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대법원 2011도에 6273 판결 봐봐. 자전거 사고거든요. 자전거 사고인데 사람이 다쳤어요. 500 얼마인가 이렇게 취업이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일상생활 이거 굳이 적는 이유는 제가 일배책이라고 했더니 일배책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일배책이라고 해요.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손해보험 회사에 보험 가입하실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특약으로 넣으실 수 있어요. 그거 한 300원, 600원 뭐 이렇게 얼마 안 해요. 근데 자전거 사고로 사람 다치게 한 거, 내가 뭐 이렇게 그냥 내가 생활 중에 사람이나 물건을 다치게 한 거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있는데 자전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대상이 돼요. 왜냐? 인력으로 가는 거니까. 그 동력이 인력에 의한 거는 돼요. 그런데 인력에 의하지 않은 거, 전동 퀵보드 안 돼요. 오토바이 안 돼요. 그거는 보험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토바이는 보험이 있어요. 보험이 있는데 지가 안 넣은 거지. 근데 보험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전동 킥보드 보험 없어요. 현대사에서 안 받아줘요. 그 뭐 저기 공유 서비스 이런데 그냥 단체로 하는 거는 뭐 일부 가입하고 한다 하던데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차서 타고 다니는 거는 보험이 안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안 돼. 자동차 보험도 가입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순전히 내 돈으로 물어줘야 돼요.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제발 좀 안전하게 타세요. 예? 근데 쳐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좀 위험하게 타시지 말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안 좋은 말을 썼잖아요. 오죽했으면 이러겠어요. 제발 좀 안전하게 다니세요. 안전하게. 차도로 가셔야 돼요. 12월 10일 전에는 12월 9일까지는 차도로 다니셔야 되고 인도로 다니면 안 되고 횡단보도로 건너면 안 돼요.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하시면 안 된다고. 안전하게 다니세요. 자, 자전거 사고요. 대부분 2011도의 6273 판결이 뭐냐면 1심, 2심에서 자전거 사고 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물어주는 보험이 들어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검사가 상고했죠. 대법원까지. 대법원에서 뭐라 했냐.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사고 난 차에 보험이 들어 있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제2항이 뭐냐면 그 보험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거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규정이 있어요. 손해배상 전액을 보상한 건 맞아. 보험이 들어있는 것도 맞아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런데 그 차에 보험 들어있는 거야? 아니잖아. 빠꾸. 처벌해. 빠꾸 시킨 거야. 그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 기조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2008도에 2092 이 판결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 안에 타차 운전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특약으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좋네 됐네 라고 처벌 안 해도 돼. 1심 2심 했는데 대법원에서 잘 봐. 대포차예요. 보험이 없어요. 대인 1이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 차에 타차 운전 특약으로 보상을 해줬어요. 피해자를. 자, 타차 운전 특약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뭐냐면 그 차의 대인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거를 초과한 대인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손해액이 500이라 칩시다. 그러면 책임보험에서 원래는 해줘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20이라고 칩시다. 그럼 120은 안 해주고 380은 여기에서 타차 운전 특약에서 나간 거예요. 그럼 120은 누가 준 거야? 운전자가 준 거지. 합의금으로. 어쨌든 손해를 다 커버했다라고 1, 2심은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 대법원 2008도의 2092 판결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법리를 오해한 게 있다. 그 차에 보험 든 거 아니지 않냐. 손해배상은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잖아. 대인 1은 빼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오해가 있다. 빠꾸 시킨 거예요.
자, 핵심 뭐예요? 두 가지 계속 나오죠. 사고 난 그 차에 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거라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거라야 돼요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정리해요. 여러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해야 되는데 대인 투 1억 들었다고 이거는 형사처벌할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법원의 현재 판단의 기준은 보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보험업법, 운수사업법 등 해가지고 어쨌든 그 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면 되는 거고, 그 차가, 그 사고 난 그 차가, 그리고 그 차가 가입한 보험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한도면 되는 거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원의 판단이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자, 법원에 올라온 건 뭐냐면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건 사고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상고, 대법원까지 올라온 이 건, 이 사고에서 손해배상금이 얼마냐는 거죠. 손해배상금이 자 5천이에요. 그러면 그 5천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을 가입했어요. 사고가 났는데 손해배상금이 5천이에요. 법원에 갔어요. 판사는 어떻게 판단하냐? 판사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고 똑똑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판사님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지금 현재 판결의 기준은 자, 손해배상금이 5천이야. 네가 가입한 보험이 5천을 커버할 수 있는 1억 원짜리 보험이네? 그럼 넌 보험 가입한 거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1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어요. 5천짜리 사고는 커버돼. 근데 2억짜리 사고는 커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험을 가입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짜리 사고가 나느냐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냐 안 되냐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1억, 2억 혹은 막 엄청난 그런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막 몇천억이 나가게 되더라도 다 커버할 수 있는 대인 무한으로 이 사람이 가입을 해두면 얼마짜리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한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많은 교통사고 조사계 조사관 분들이 종합보험이 대인2 무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건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 치료비 한도가요. 1급이 3,000, 2급이 팍 깎입니다. 1,500, 3급이 1,200, 4급이 1,000 해가지고 대부분 교통사고는 보통 뭐 한 2주, 3주 이렇거든요. 2주 진단 뭐 이러면 14급, 뭐 13급 뭐 이렇게 되는데 14급이 50, 13급이 80, 12급 가도 120. 그러면 보통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이고 허리 아이고 목이야 이랬는데 막 합의금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30만 원 받으면 바보다라고 요즘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합의금으로만 뭐 100몇십만 원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골절 정도까지 안 올라가면 12급 위로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12급 잘해봐야 염좌 뭐 뻐근 근육 뭐 이러면 12급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럼 120밖에 안 돼요. 치료비 하고 합의금 다 합쳐서 줄 수 있는 게 12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전액 보상하는 게 안 돼서 처벌을 받으러 가거든요. 그런데 대인2 1억 이런 케이스가 잘 없는 거지. 이 케이스가 딱 대두되니까 손해배상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 들어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져 보니까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무한으로 가입해둬야 이 사람이 이 손해배상금이 얼마가 됐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한 거다라고 인정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건 사고만 봐서 이 건 사고의 손해배상 금액만 봐서 요거를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있으면 너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책임보험만 가입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냥 이주 진단이에요. 그래서 치료비하고 합의금 이래가지고 뭐 다 나간 게 합의금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받고 땡 쳤어요. 그냥 치료비 한 10만 원 들었어요. 60만 원 받고 땡 쳤어요. 그러면 13급 부상으로 된다 하더라도 80만 원 한도니까 6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합의하고 다 종결됐어요. 그러면 책임보험만 들었어도 이 사람이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죠. 소송까지 간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기준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법원의 판단의 기준은 사고 난 차에 보험 들어있으면 된다. 이 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 들어있으면 된다 라는 판단입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이면 형사처벌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검찰에서 이 책임보험만 들었다 하더라도 종합보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 차를 아들이 몰았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을 책임보험 한도로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타차운전 특약 이런 걸로 혹은 이 피해자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이 피해가 충분히 보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보상해 준 건 나한테 부상을 하니까 어차피 되는 상황이면 막 그냥 기소 안 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처벌 대상인데 그냥 안 해주는 거잖아요. 큰 사고 아니니까. 그거랑 예를 들어서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들어갈 것도 없이 책임보험으로 커버됐다. 그러면 원래 이건 처벌 안 하는 거야 라고 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거랑은 다른 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동일 방향 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차로에서의 동일 방향 사고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요. 선행 차량이 좌회전을 딱 하는데 얘가 좀 좌회전 하려면 조금 느렸을 거 아니에요.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밟았거나 뒤에서 오토바이가 쫙 출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기본 과실을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에 뭐라 돼 있냐? 7대3이라고 돼 있어요. 좌회전하는 차도 이렇게 앞지르기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 하는 건 잘못이지만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7대3 해놨어요. 진짜 7대3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오토바이고 이게 차예요. 그러면 얼마냐? 그럼 9대1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오토바이에 너무 관대해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막 딸리는 거예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오토바이도 차잖아요. 한 차로에 한 대씩 움직여야 되는데 그 폭이 좀 좁다고 해서 오토바이 차체의 폭이 좀 좁다고 해서 차 사이로 차 옆으로 막 다니잖아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으로 요건이 100대 빵으로 판결 난 게 있어요. 분조위에서. 그럼 왜 그러냐? 요즘은 블랙박스 있고 내용이 있으니까 오토바이가 주의하기 정말 힘들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담은 10%의 과실까지도 주지 않고 100대 빵으로 정리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하나 더 그 지금 분조위 조정 내용이 이게 공지가 떴길래 제가 그냥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있는 몇 개의 케이스를 챙겼는데 우회전하는 차량, 좌회전하는 차량이 아까 7대3이 됐잖아요. 뒤에서 오토바이 7대3. 근데 6대4 나온 게 있어요. 6대4. 뭐냐면 차가 어떻게 갔냐면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을 돌리라 한 게 아니고 유턴을 시도한 거예요. 교차로 내에서 유턴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유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제 영상에서. 교차로 내 유턴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경찰도 법원도 심지어 우리 한 변호사님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유턴을 하려니 이렇게 유턴하려니까 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왔으면 되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차의 과실을 10% 더 주고 오토바이 과실을 10%만 깐 거예요. 얘도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달려왔거든.
그래서 얘를 6대4로 분량 조정 결정을 내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사고 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전에 그렇게 사고 나왔는데 그때 몇 대 몇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고는 몇 대 몇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실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거리와 시간과 속도 관계를 따져서 이 사고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변경 7대3이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로 변경 100대 빵 판결도 나오잖아요. 요즘 막 한번 좀 100대 빵이다 이래가지고 막 왜냐? 그 30%의 과실은 예전에 법원에서 통상 진행하는 차량이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될 의무도 있으니까 통상 진로 변경 같은 경우에는 7대3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이 사고 어떻게 났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고를 보고 이 차량이 과연 주의할 수 있었느냐, 예측할 수 있었느냐, 피할 수 있었느냐를 따져가지고 그럴 수 없었어. 그러면 100대빵까지 나오는 거예요. 100대빵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뭐 요즘 막 진로 변경도 막 블랙박스 있으면 다 100대빵인데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사고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의를 해야 되고 거리와 시간과 속도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다. 동일 방향으로의 교차로 내에서의 추월도 과실이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선행 차량이 피해자다. 예전에는 우회전하는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가 들이받고 쭉 튕겨나가는 얼마나 냅다 달려왔으면 그런 사고도 차량을 가해자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현장 출동 나갔던 건이거든요. 그때 열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11월 중순 많이 추워졌죠.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조금 풀린다고 하던데 수요일부터 비 소식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양보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